변호사 조용주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특히 취업 영주권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에서 발생하는 감사 또는 오디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흔히 세 단계로 구별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노동허가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두 번째 단계가 페티션, I-140 또는 이민 청원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I-485 신문 변경,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I-485 신청할 때만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영주권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첫 노동허가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영주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인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노동허가서라고 번역해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 때 나오는 워크 퍼밋이랑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받는 거는 워크 퍼밋 카드입니다. 조그마한 카드고요. 첫 번째 단계는 스폰서의 회사에 대한 정보와 신청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정보 이런 게 들어가는 노동허가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변호사님들께서 다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냥 심사에서 승인 나오고 이제 거부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그 과정에서 감사 또는 오디트라는 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오디트 또는 감사가 항상 모든 신청자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걸릴 때는 거의 한 90%까지 걸릴 적도 있습니다. 이게 한 7, 8년 전 얘기인데요. 2013, 14 그때는 거의 한 90%가 걸린 것 같습니다. 신청만 하면 노동허가 신청만 하면 감사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40%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3, 40%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많게 걸리면 50%까지도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서류가 잘못돼서 내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그 서류가 또는 LC라고 그러죠. 이 LC 서류가 감사에 걸렸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스폰서가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감사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신데요. 감사에 걸리는 거는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스폰서가 나빠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좌 포지션이 나빠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 예로 아주 규모가 크고 순이익도 많이 난 회사가 비슷한 좌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감사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이런 경우를 봐서는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거지 이게 반드시 스폰서 규모가 조그맣다 그래서 감사에 걸리고 크다 그래서 안 걸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뭔가 이 감사의 내용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감사라는 거는 이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LC의 이제 특성을 이해하시면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LC는 거의 대부분 전산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전산으로 하는데요. 이제 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LC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영주권이라는 거는 미국 사람 잡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포지션을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절차의 하나로서 신문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문 광고했다는 정보만 적지 그 이제 LC 신청서예요. 전산으로 할 경우 하드 카피라든지 그런 걸 보낼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갖다가 PDF 파일로 바꿔서 스캔 떠가지고 이런 걸 보낸다든지 이런 거를 노동청에다가 보낸다든지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광고한 서류를 스캔 떠가지고 PDF 파일로 바꾼 다음에 어태치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산상 어플리케이션만 작성해서 보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진짜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뽑아서 이제 물어봅니다. 주로 이제 감사 걸렸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진짜 광고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광고를 이제 신문에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신문사로부터 신문을 받거나 또는 이제 PDF 파일로 이 티어십, 이 신문의 이 티어, 그러니까 그 전산으로 된 이제 티어십, 이제 그 종이를 받습니다.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 감사에 걸리게 되면 그거를 이제 같이 감사 모든 서류와 함께 PDF 파일로 바꾸고 스캔 떠 PDF 파일을 바꿔서 업로드 시키거나 이메일로 보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만약 노동청에서
광고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걸 체크하는 거와 함께 또 한 가지 스폰서가 진짜 존재하는지를 물어볼 경우는 스폰서가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무슨 그 매달 무슨 뭐 전기값이라든지 유틸리티 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매년 이제 미국은 매년 그 비즈니스 회사가 허가를 받거든요. 비즈니스 라이선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런 비즈니스 라이선스 카피라든지 또는 이제 항상 어느 회사든 세금 보고를 하니까 세금 보고에 관련된 이제 FEIN이라고 그러죠.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가 있는 텍스 넘버가 있는데 이제 그 넘버가 찍혀 있는 IRS에서의 어떤 받은 종이 뭐 이런 거 다큐멘트 이런 걸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감사를 봤을 때 큰 파트는 광고를 제대로 했느냐 그 증거를 보내라는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회사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진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광고 낸 것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두 개 다 요청하실 경우 그만큼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이걸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방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차 감사라고 이제 1차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감사 걸리신 분 중에 한 제 경험은 한 10% 확률로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한 뭐 4, 5% 정도죠. 그 확률로 2차 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감사는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1차 감사 걸려서 회사에 대한 정보와 광고를 했다는 거를 이제 충실하게 답변을 보냈는데 이민국에서는 노동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광고 낸 건 알겠는데 광고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광고에 다시 내놔 라는 경우가 바로 2차 감사입니다. 2차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1차 감사는 저희가 스폰서가 존재하는 지역의 신문, 페이퍼대로는 일요일자 신문에 광고를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2차 감사 같은 경우는 신문도 신문이지만 무슨 뭐 만스터닷컴이라든지 인디드닷컴처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데다 웹사이트, 이메일이 아니라 웹사이트에다가 광고 웹사이트에다가 광고를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군데 이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광고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스폰서에 사는 지역에서 어떤 일요일자 신문에 올리게 되면 페이퍼 신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지에다 올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LA에 계신 분이나 무슨 뭐 워싱턴 주, 뭐 시카고에 계신 분들이 보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2차 감사에 걸리게 되면 인디드닷컴이나 마스터닷컴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시카고 계신 분이든 뭐 한국에 계신 분이든 인도에 계신 분이든 어느 분이든지 이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 그 포지션에 어플라이 할 수가 있다는 이제 일단 일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2차 감사에 걸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차 감사 걸리는 거에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진짜 2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걸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감사에 걸렸을 때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했느냐 스폰서가 이제 광고를 했으니까 이력서가 오잖아요. 이력서가 왔으면 이력서를 보고 이분은 A라는 분은 이 잡에 퀄리파이가 됐구나라고 판단할 경우 스폰서가 그 신청자하고 잡 어플라이 레주메를 내신 분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결과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아무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력서를요. 그 잡에 무슨 인기가 없어가지고요. 어떤 잡은 또 많은 분들이 어플라이 할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록하셔가지고 많을 경우는 뭐 A라는 분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하여할 수가 없다. 뭐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무도 어플라이 한 분이 없을 경우는 그냥 어플라이 한 적이 없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꾸며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에 걸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2차 감사에 걸릴 수 있다는 이제 걱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차 감사가 워낙 좋게 걸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1차 감사가 가장 큰 걱정은 1차 감사에 걸렸을 경우 감사 준비하고 30일 줍니다. 준비 기간을요. 준비하고 답변을 하고 다시 그 감사 서류에 대한 감사 답변에 대한 심사를 마쳐서 승인 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보통 플러스 6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3, 4개월 만에 승인 난 케이스도 있지만 6개월 또는 8개월 만에 승인 난 케이스도 있어요. 감사가 통과된 케이스요. 그래서 감사에 걸리게 되면 가장 이제 답답하고 이제 속이 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플러스 알파 한 6개월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죠. 그렇지만 감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답변할 경우는 거부되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사에 그동안 많이 걸렸었는데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노동청에 제출을 하니까 100%다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되 꼼꼼하게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을 하고 모아서 노동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문제없이 승인이 납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와 혹시 2차 감사에 걸렸을 경우 시간이 또 걸린다는 점과 또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낼 수 있다는 걱정, 이런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감사에 걸린다 그래서 나 혼자만 걸렸다, 뭐 스폰서가 문제가 있다, 스폰서의 규모가 작아서 그렇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작위를 뽑아서 감사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시면 당황하시지 말고 충실하고 꼼꼼하게 답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